그래서 이러한 개화에 반대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애들이 위정척사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서양 애들은 모두 금수야. 근데 서양의 개항은 일본도 금수라는 거지. 이 금수가 뭐냐? 바로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얘네들이 했던 운동이 위정척사입니다. 올바른 걸 지키고 사악한 걸 배척한다라고 해서 위정척사라고 하는데, 그들이 봤을 때 올바른 거는 우리의 유교윤리, 나쁜 거는 서양 애들의 천주교와 그들의 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각 시대별로 인물이 나와 있는데 60년대에는 그 병인양요나 제너럴 셔먼호, 병인양요 등이 나오기 때문에 각종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의 교류에 반대한다고 해서 통상 반대를 주장했던 척화지존론이 나오고 있고, 70년대에는 강화조약을 맺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일본과 서양 애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항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정부가 이제 통립기념 짓고 별기구 짓고 하니까 이들의 개화정책과 또 미국의 통상한 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개화 반대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에 나오는 사건들을 주제로 해서 각각의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구식군인과 도시 하층민들이 분노에 쌓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면서 그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씨,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자신의 가족들이 이제 관리 진출하는데 얘네들이 관리를 팔고 하면서 각종 부정패를 저지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구식군의 상황을 봐봅시다. 얘네들이 봤을 때 이제 제대로 돈도 못 받아요, 월급도. 그래서 얘네들이 장사를 해. 근데 이 급료를 얼마나 못 받냐면은 총 13달치의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1년 하고도 한 달치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개항으로 인해서 쌀이 빠져나가니까 쌀값도 올라요. 그리고 아까 그 정부에서 5영을 2영으로 줄이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뺏기니까 굉장히 힘들고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군대였던 별기군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해줘. 근데 이 구식군한테는 이 급료를 조금 주는데 마저도 그 안에 쌀이랑 겨랑 섞여 있어. 그러니까 이때 폭발하는 거지. 그 폭발로 인한 사건이 뭐냐?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군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화책으로 세금을 많이 뜯기고 또 쌀값이 올라서 분노에 쌓였던 도시 하층민도 같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이모군란의 과정을 보면 먼저 그때 정권을 이제 권력을 놓았던 흥선대원한테 가서 이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먼저 별기군에 있던 교관을 죽여버리고 일본 공사관에 가서 습격합니다. 그리고 이 구식군인의 급료 담당을 했던 선해청에 가서 이 담당 책임자였던 민겸호를 죽이고 또 그들의 민식 고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비가 놀래가지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충주로 피신합니다. 근데 이때 왕비가 고종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나 죽었다고 해줘요? 알았죠? 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대원군한테 정권을 넘기면서 이제 대원군은 왕비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국가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국장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대원군이 집권한 다음에 그동안 모든 개화책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별기군 폐지, 통리경은 폐지, 이영 폐지, 오군영 복구라고 해서 각종 그 옛날 정책을 다시 다 끄집어냅니다. 근데 갑자기 민씨 세력이 청나라 군대한테 도와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서울에 와서 봉기를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요. 이럼으로써 다시 민씨 세력이 권력을 회복하고 청나라의 입김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이제 힘이 세지니까 조선에 군대를 계속 두게 되고 마건상과 멜렌도르프를
고문들을 파견해서 조선의 각종 정치들을 간섭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경제를 침탈하기 위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항구가 아니라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최애국 대우의 규정으로 다른 나라 상인들도 우리 조선 안으로 들어와서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은 일본 아까쯤에 별기군 교관 죽고 공사관 털렸으니까 얘네들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도 조선에 군대를 더 볼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대응부 조약을 맺어가지고 돈도 받고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는 걸 허용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선 정부가 이제 대응을 하는데 바로 첫 번째, 대영군이 세웠던 척화비를 다 철거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서구 열강과 조약을 맺어나가고 세 번째, 이제 불평등한 조약들을 개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조일, 통상, 장정을 맺어가지고 관세도 부여하고 방공령, 그러니까 곡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조항도 넣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도 최애국 대우를 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조약이 이어집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